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학습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학습터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줌처럼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이학습터 기능을 중심으로 오늘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학습터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서울 지역 초중학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새로 이제 학급을 개설을 하셔야 되죠. 그럼 맨 상단에 여기 나의 학급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신규 학급 개설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개설 신청. 학급명. 저는 그냥 테스트니까 이학습터 연수 방으로 하겠습니다. 학급에 대한 소개. 세요. 전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연도 및 학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21년도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 2021학년도 학급을 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냥 2020년 수강 신청 기간하고 학급 운영 기간을 그냥 20년으로 맞춰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승인 방법입니다. 자동 승인을 하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자마자 선생님의 확인 없이 바로 학급에 입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수동 승인은 선생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동 승인보다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수동 승인을 선택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동 승인을 하면 선생님께서 알지 못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수업 강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학교는 대학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학년은 저는 올해 5학년이기 때문에 5학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강좌별 진도율은 전 그냥 0으로 할게요. 저는 평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임 지정은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급 개설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운영 학급에 이렇게 방금 만든 이학습터 연수방 강좌가 학급이 개설이 됐습니다. 학급을 개설을 하셨으면 이제 학생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메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학생, 그리고 영명, 그리고 톱니바퀴가 보이실 거예요. 얼핏 보면 여기가 학생들을 추가하는 메뉴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왼쪽에 학급, 나의 학급으로 들어가셔서 에듀넷 교사 발급 계정으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수용 그룹에 학생들을 추가를 해야 하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학생 추가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니까 저는 3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 1, 테스트 2를 만들어 놨는데 이어서 테스트 3, 테스트 4, 테스트 5 이렇게 3명의 학생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다 지정을 해주셔도 좋지만 그건 너무 번거롭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 정보 입력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를 일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부분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학교 이니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영본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SYB로 하고 저는 5학년 04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 부분을 SYB 50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번호는 01로 할게요. 자, 아이디 일괄 입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SYB 50403 이렇게 쭉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선생님께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시는 방법도 있고 역시 일괄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하겠죠. 선생님께서 일단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시고 추후에 학생들이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동의란인데 여기 보면 동의서 양식이 있어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여기다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로드 안 해도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하셨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또 승인 버튼이 활성화가 됐죠. 이 승인까지 해주셔야 비로소 학생들의 아이디 생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디 생성을 했는데요. 지금 테스트 4하고 테스트 5는 정상적으로 아이디가 생성이 됐어요. 그런데 테스트 3은 지금 아이디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후 SYB50403이라는 아이디를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 중독이라고 뜨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건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나이 학급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로소 여기 톱니바퀴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학급 학생 배정을 눌러주세요. 자, 초등학교 5학년 서울 초등학교 학교 이름을 정확하게 쳐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테스트라고 학생들 이름을 다 해놨었죠. 자, 여기 보니까 테스트 1하고 2만 있어요. 자, 아까 만든 테스트 4하고 5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이 학습도의 문제점인데요. 지금 테스트 1과 2는 제가 이미 이전에 만들어서 한번 이 학생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번씩 했어요.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여기서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 학습도 좀 시스템상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 문제점은 아마 저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학습도 측에 오류 수정을 요청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스트 4하고 테스트 5는 지금 검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학생 계정 생성이 끝났으면 이제 학생을 요 학습방으로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죠? 자, 여기로 들어가셔서 학급 학생 배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5학년 계정으로 만들었고요. 학교 이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까 제가 테스트라고 했었죠. 자, 여기 이제 테스트 1하고 2번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테스트 1과 2 그리고 4번, 5번 총 4개의 계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1과 2는 지금 여기 정상적으로 검색이 됐어요. 근데 4번하고 5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학습터의 시스템상 이제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테스트 1과 2, 이 두 개의 계정은 제가 이 연수 자료를 녹화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서 한 번씩 로그인을 했던 계정입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 계정은 아직 제가 로그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그인을 한 번 해야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그 학생들을 이제 배정을 할 때 그 아이디로 한 번씩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3월 달 전에, 3월이 오기 전에 이 오류가 개선이 되면은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번거로우시겠지만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색이 되는 1번과 2번 학생들을 추가시키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4번, 5번 계정도 살려야겠죠? 자,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4번하고 5번하고 지금 접속을 한 번씩 했죠? 그럼 이제 검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학급 학생 배정 5학년. 자, 이렇게 4번, 5번까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바람은 이 오류가 하루속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이 오류에 대해서 이학습터 측에 수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한번 3월달이 오기 전에 개선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추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게시판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한번 더보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총 두 종류, 공지사항 및 퀘스천 앤 앤서, 이렇게 Q&A 두 가지 종류의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게시판이 필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부단임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누르셔서 게시판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게시판 개설, 과학, 수업, 게시판, 과학과 관련된 질문을 여기다 해야 될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은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과학 수업 게시판이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공지사항이나 과제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 글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좌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이렇게 강좌가 보이시고 오른쪽에 더보기 버튼이 보입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강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강좌명은 날짜와 요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일반 수업, 그리고 강좌 노출 시기는 그냥 저는 편의상 2월 17일 8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좌 설명, 이거는 사반,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등록이 됐어요. 자, 그럼 2월 18일 목요일이라는 강좌 안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수업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주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좌라는 개념은 월화수목 금이라는 그 날짜의 개념이고, 이 주제는 이제 1교시, 2교시, 교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주제 일괄 등록, 선택 등록은 이 학습터에 있는 콘텐츠를 가져오실 때 쓰는 메뉴고요. 선생님께서 직접 콘텐츠를 준비하신 경우에는 여기 사용자 주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저는 체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활동 등록을 하고요. 자, 그러면 1교시 체육이라는 이제
주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을 보통 수업에 보면 활동 1, 2, 3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럼 이 1교시라는 주제 안에 이 컨텐츠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컨텐츠가 이제 활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습터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나의 자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종류는 직접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 뭐 유튜브나 외부 동영상 자료를 끌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영상 자료를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이렇게 콘텐츠 제목도 적어주고요. 그 다음 설명은 동상을 보고 오늘 활동을 봅시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끝났네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 활동, 나의 자료. 이번에 외부 URL, 유튜브 주소를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면도기를 보려고 한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자, 이게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을 가져올 거예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주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간혹 여기 공유를 누르시고 이 주소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안 되고요. 맨 위에 있는 주소창에 있는 이 주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주소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심화 활동.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활동을 잘 했는지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퀴즈를 선택을 하셔서 체육 확인 퀴즈, 축구는 몇 명이 하는 운동, 축구는 OX 퀴즈죠. 명이 하는 운동이다. 정답은 당연히 5겠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퀴즈 유형이 OX 퀴즈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설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 제시도 횟수는 선생님들께서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퀴즈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좀 가져와 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 안타깝게 체육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끌어올 수도 있지만 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문제를 출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셨다면 기간, 퀴즈를 풀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당일날 끝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해설을 입력 안 했군요. 퀴즈 제목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네, 소리 원격 잘 수업 나오고요. 뒤로 넘겨볼게요.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로 잘 넘어가죠? 이제 이건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학습터 측에서 굉장히 좋다고 해야 되나? 좀 획기적인 기능을 여기다 추가를 했는데, 선생님들 그 직무연수, 온라인 직무연수 들으시면은 그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굉장히 듣기 힘드시죠? 그 이유가 뭔가요? 뒤로 넘기기가 안 돼요. 영상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이제 뒤로 넘어가실 수가 있죠. 반면 아이스크림 연수는 그냥 보든 말든 클릭만 하면 그냥 출석률이 인정이 됐었잖아요. 그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그 연수를 들을 때 느끼셨던 선생님들의 고통을 이제 학생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재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시작됐어요. 아, 뒤로 넘어갈래?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이제 이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이 활동을 완수했다고 이제 확인이 됩니다.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학생들한테 고통스러운 상황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생 입장에서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기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학습터 개편되면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 하시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 제출해주고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일단 제목을 입력을 하고요. 활동 응답을 올리세요. 그 다음 제출 일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공개 여부는 이 공개로 했을 경우 학생들끼리 서로 그 다른 학생의 과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공개로 하실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강좌, 방금 체육 건강활동이었죠. 만약에 학습지를 내주셔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글 파일을 올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걸 이제 예시 자료를 보여주셔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학생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생 입장에서 한번 과제 제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 과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제출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첨부 파일을 첨부를 해서 과제를 제출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스트 5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제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테스트 4학생은 과제 제출이 아직 안 됐죠. 그럼 선생님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테스트 5는 과제 제출 체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1, 4, 1는 제출이 아직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쉽게 학생들이 그 과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수업 플랫폼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강좌를 실행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강좌에 들어오셔서 화상 수업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2교시 사회 수업을 화상 수업으로 하시는 경우 이렇게 제목을 써주시고요. 입장 가능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지금 6시 40분인데 그냥 6시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100분.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40분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45분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작을 하신 이후에 학생들이 입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입장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화상 수업 강좌를 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여기 메인 화면에 조회 및 종례 화상 수업 이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하고 카메라 세팅을 해주시고요.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요? 굉장히 초췌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하시고 수업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맨 위에 실시간 화상 라이브 요게 이제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도 입장. 자, 허용. 사진 뭐 그냥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입장을 하려고 했는데 입장 버튼이 안 눌러져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선생님께서는 입장을 하셨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수업 시작 버튼 아직 안 누르셨어요. 이걸 눌러 주셔야 이제 학생들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 한번 볼까요? 제가 방금 수업 시작 눌렀죠? 이게 좀 새로 고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됐네요. 됐고, 아직 안 됐네, 얘는. 됐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작 버튼을 눌러주셔야 학생들이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화상 채팅방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줌하고 다르게 학생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영상을 추가를 아직 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추가를 눌러보시면 여기 선생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와 둘러보기, 화면 공유 이렇게 4개 메뉴가 확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2개이기 때문에 일단 웹캠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뜬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주하고 부 이렇게 2개의 버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주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를 눌렀더니 카메라 화면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부를 눌렀더니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작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하고 부는 메인 화면과 보조 화면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업을 하시려면은 선생님께서 화면을 공유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도 들어야 될 테니 이렇게 오디오 공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유된 화면을 메인 화면으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그 다음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든 뭐 영상 자료든 공유를 하셔야겠죠. 전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때 이제 쓰는 게 바로 이 둘러보기입니다. 자, 둘러보기 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냥 안 뜹니다. 이 플레이를 눌러주셔야 돼요, 방금. 자, 학생들 카메라 한번 켜볼까요? 카메라 뜬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여러 학생들의 얼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옆에 있는 여기 세부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뮤니케이션 이 메뉴는요, 선생님의 마이크를 켜시거나 끄실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작은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작은 마이크는 이제 학생들 마이크를 일괄적으로 켜거나 끄실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이 옆에 이 빨간색 녹화 버튼처럼 딱 보이시죠? 이 녹화 버튼은 이제 이 온라인 그 화상 수업 장면을 녹화하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부터.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간혹 이제 접속 장애로 수업에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결석을 하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학습 자료를 챙겨드리는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업 장면 자체를 녹화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기 옆에 녹화 일시 정지 버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 보조 화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조 화면이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반전인데요. 좌우 반전 버튼을 좌우 반전 버튼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주하고 부가 떠요. 만약 보조 화면을 좌우 반전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원위치로 돌리고 싶으시다 하신 경우는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하 반전이에요.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버튼은 자, 한번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보조 화면이 커지고 작아집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보조 화면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화면 크기 조정 그리고 위치 조정하는 거는 선생님의 화면에서만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 화면에서는 이런 크기 변화나 위치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고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전체 화면으로 보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서 큰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 기능입니다. 일단 제가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맨 밑에 이렇게 채팅 쓰는 칸이 있어요. 안녕 이렇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선생님 입장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학생들이 쓴 이 채팅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질문 있거나 할 때 이 채팅 기능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이 밑에 보면은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이 전체로 해놓고 이렇게 안녕 선생님께서 쓰시면 모든 학생들한테 이 채팅 내용이 가는 거고요. 만약 특정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테스트 4 이 학생이 뭐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뭐 이 학생한테만 특별히 전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테스트 4 학생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귓속말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귓속말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되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이시면은 밑에 정준용, 이 선생님 이름만 보이죠?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귓속말로 보낼 수가 있지만 다른 학생들한테는 귓속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겠죠. 귓속말 기능 하게 해주면 학생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없애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사람 마크를 한번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자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1하고 2는 아직 접속하지 않았고 4하고 5번 학생만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테스트 4 학생을 발표를 시키셔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발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하기를 요청하였죠. 발표를 누른다고 해서 무조건 학생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4 학생한테 발표 요청을 했더니 영상 송출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메뉴가 보이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야 이제 해당 학생 얼굴이 나오면서 발표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표가 끝났다면 중지를 다시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학생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다시 학생 입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더보기를 보시면 질문하기라는 버튼이 뜹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화가 좀 생겼어요. 지금 여기 참여자 위에 지금 숫자 1하고 이제 빨간색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질문이 한 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누가 했냐? 지금 아까는 발표하기였는데 지금 테스트 5번 학생 옆에 질문 수락이라고 바뀌었어요. 자, 테스트 5번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열심히 수업 막 설명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테스트 5번이 질문한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선생님께서 설명이 끝나시고 이제 질문을 해도 되겠다 하고 한 그런 타이밍에 이제 질문 수락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수락하면 학생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역시 바로 뜨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영상 송출 시작할까요?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버튼 누르라고 뜹니다. 바로 이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이제 또 학생 얼굴이 나오면서 질문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기능은 바로 이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이거는 언제 사용하시냐면은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설문조사 기능을 눌렀더니 밑에 아무것도 안 떠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안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더보기를 누르셔서 밑에 설문조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 다음 삼지선다,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리고 단답형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해볼게요. 소년 다은을 좋아합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설문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설문이 뜨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 이제 설문조사 창이 뜹니다. 제가 한 명은 예, 다른 한 명은 아니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게 되죠. 아주 빠르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모둠 기능입니다. 여기 사람 여러 명으로 표시된 아이콘 보이시죠? 자, 여기 모둠 기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둠 메뉴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모둠 생성입니다. 자, 저는 2개만 모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둠 1, 2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식상하시죠? 장미 더 식상하고요. 뽀로로 그리고 루피. 제가 요즘 뽀로로를 통달했습니다. 제 딸이 맨날 뽀로로만 봐서 자, 이렇게 뽀로로 모둠과 루피 모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모둠에 배정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일단 뽀로로 모둠에 학생들이 다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자동 배정 보이시죠? 랜덤으로 배정하실 수도 있고, 만약 모둠을 모두 초기화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는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학생 배정이 끝났으면 모둠 시작하기, 자, 여기 보이시죠? 위에 이 버튼을 눌러서 모둠 시작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모둠 학생들의 화면과 선생님의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1모둠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기 들어와 있는 걸로 표시가 되겠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같은 모둠 친구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1모둠에만 계실 수는 없어요. 자, 여기 모둠 이동으로 가시면 이렇게 모둠 2번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둠 1번은 빨간색 종이고 모둠 2번은 회색 종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모둠 1번에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모둠 1번 종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지금 학생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둠 활동 중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공지사항을 전달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알림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3분 남았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는 소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학생들은 지금 빛이 반사돼서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방금 보내신 알람을 학생들 모두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일시적으로 한번 이 모둠으로 한번 가볼게요. 학생들 입장에서 모둠 활동을 지들끼리 하다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도움 요청 보이시죠? 도움 요청을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는 1모둠이고 도움 요청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선생님 화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2모둠에 계시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 종 올린 거 방금 보셨죠? 어디선가 선생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속 지금 종이 딸랑딸랑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모둠에서 찾는 건지 3모둠에서 찾는 건지 4모둠에서 찾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아느냐? 아까 여기 모둠 이동 아까 선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지금 선생님께서 2모둠에 들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1모둠도 빨간색 종으로 바뀌었어요. 자, 도움 요청을 한 경우 그 모든 종이의 색깔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1모둠으로 들어가셔서 그 도움을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둠 활동이 모두 다 끝났다면 맨 밑에 모둠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판서 기능입니다. 자, 여기 이젤 표시 보이시죠?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캔버스 투명도, 브러쉬, 색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판서를 하셔야 되는 경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줌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화이트보드 제어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만약 수학 문제 푸는 경우 학생들도 여기다 이렇게 자기가 풀이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 학습자에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건 이제 추후에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제 판서를 지우셔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픽셀 지우기는 이렇게 일부분만 지우실 때 쓰는 거고요. 모두 지우고 싶으신 경우는 모두 지우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퀴즈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더보기 들어가셔서 퀴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내야겠죠. 자, 1 더하기 1은 1. 자, 이거 오답. 자, 정답은 2번이죠. 이 오답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맨 밑에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등록. 그럼 하나의 퀴즈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하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2 더하기 2로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4가 정답이죠? 5. 추가. 자, 등록. 자,
자, 그럼 퀴즈 2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퀴즈 출제를 하셔야겠죠. 자, 등록된 퀴즈를 한번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1 더하기 1. 첫 번째 퀴즈를 낼 거냐, 2를 낼 거냐.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 게 퀴즈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한 문제씩만 출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하나만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 화면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와요, 문제가. 그럼 저는 이 학생은 그냥 오답으로 한번 해보고, 여기 두 번째 학생은 정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자, 퀴즈를 학생들이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맞췄나 확인을 하셔야겠죠? 여기 퀴즈 결과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4번 학생은 맞췄고 5번 학생은 틀렸네요. 자, 이렇게 정답률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서 공유 기능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간에 뭐 활동지나 아니면 그 밖에 뭐 수업 자료를 학생들한테 보내셔야 되는 경우 이 문서 공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글 파일이든 PPT 파일이든 선택을 하셔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더보기 기능 보이시죠? 여기서 자료 받기 눌러보시면 선생님께서 방금 올리신 한글 파일 자료를 학생들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참여 확인 요청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간이나 또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실 때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됐는지 또는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참여 확인 요청 버튼을 제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학생들한테 수업 참여 요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 요청을 제가 해볼게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자, 화면에 인증코드 7704 보이시나요? 자, 인증코드를 쳐서 수업 참여를 인증하라는 그런 창이 뜹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여 확인을 했고요. 자, 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인증코드가 왔지만 제가 일부러 그냥 취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 화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또 감지가 됩니다. 아까 없던 메뉴가 새롭게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확인 결과라는 메뉴가 추가가 되는데요. 자, 참여 확인 결과를 제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보니까 제가 방금 인증을 한 테스트 5번 학생은 참여를 했다고 뜨고, 자, 나머지 1, 2, 4 학생들은 미참여라고 뜹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학생들은 참여를 아직 자리에 안 앉은 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참여 확인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게, 아까는 전체만 체크가 돼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미참여한 학생들에게만 또 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증을 한 학생들한테 또다시 보낼 필요는 없겠죠?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만 참여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입장에서 아까 인증을 한 학생에게는 참여 요청이 오지 않습니다. 인증을 하지 않은 이 학생에게만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여 확인 결과를 볼까요? 네, 정상적으로 테스트 4번 학생도 참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 횟수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는 선생님이 참여 요청을 한 횟수를 말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건 실제로 그 학생이 참여에 응한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테스트 5번 학생 경우는 2번의 참여 요청 중 2번 다 응한 것이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학생은 2번 중에 한 번만 참여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결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에서 학습 현황 메뉴를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학생이 로그인을 한 시간부터 해봤고, 종료 시간, 그리고 실제로 몇 분을 참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신 후에 어떤 학생이 참여를 했고, 어떤 학생이 늦게 들어왔고,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학습 현황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수업을 마치신 후에 여기 시작하기 옆에 학습 현황 창에 들어가셔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모든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종료하시기 전에 아까 선생님께서 수업 녹화 버튼 누르시고 녹화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만약 필요하신 경우 이제 이 영상 파일을 받으셔야겠죠. 녹화 중지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 활성화 버튼이 메뉴가 뜹니다. 자, 이미 다운로드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당 폴더 들어가서 해당 수업 내용이 녹화되는 거를 그 다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이 끝나셨다면 여기 수업 종료 누르시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방 기능 안내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메인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채팅방 입장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학생들과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화상으로 수업을 하시지 않는 경우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SNS가 될 수도 있겠죠. SNS 대신 이학습터에서 채팅방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이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친절하게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아무쪼록 화상 채팅방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